이해 보시면 그 채척전이라는 작품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쓴 이 조위안이라는 사람은요, 실제 그 임진왜란 때, 저기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쓴 작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소설이기 때문에 채청이란 인물은 실존 인물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났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마지막 결말은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보시면요. 이 최척은 남원 사람으로 자, 저기 전라도 남원 아시죠? 자, 거기에 사람으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최숙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아버지의 정생원의 친척인 과부 심씨의 딸 구경이에게 구애의 편지를 받게 돼요. 구애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애 편지 같은 걸 받은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오경이가 누구한테 보낸 거니? 지금 이거를 최척이한테 보냈죠. 자, 이 조선시대에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이런 구애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오경이가 능동적이고 여기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두 사람은 약혼은 했어요. 근데 임진왜란에 지금 의병으로 참전하여 자,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별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고 약속한 혼례일에 이 결혼식 날이죠. 결혼식에 지나도 전쟁터에서 채척이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이웃에 사는 부자 양씨 아들에게 자, 오경이를 지금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약혼은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아직 안 돌아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누가? 심 씨는 자신의 딸을 결국 양 씨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 해요. 하지만 오경이는 뜻을 꺾지 않고 채척을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해요. 자살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엄마, 심 씨도 야, 또 결혼 이야기 꺼내면 또 여기 우경이가 혹시 잘못될까봐 이제 이 결혼 이야기가 안 꺼내. 자, 그랬더니 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채척을 기다리는 바로 여기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보여지겠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채척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린 우경과 결국 결혼한 다음에 자, 첫째 아들 누구를 낳게 된다? 바로 여기 몽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행복하게 지냈는데, 자, 또 한 번의 전쟁이 터지네요. 자,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결국 이제 1592년에 일어나서 이것이 계속 쭉 7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바로 일본이 다시 재차 침입을 한, 그게 바로 이 정유재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는 최초 가족은 그 지리사 연곡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이 남장을 한 우경이는 외적에게 납치가 돼서 자, 뿔뿔이 흩어지게 된 두 번째 이별이 찾아오게 되네요. 자, 그럼 미리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경이는 외적한테 납치됐으니까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채척은 이 남원성에 와 있던 명나라 장수인 이 여유문 자, 이 사람이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누구를 채척을 도와줍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해요. 자, 조력자인 여유문을 만나서 이 도움을 받아 이 명나라 소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아내는 일본으로 가게 되고 남편 채척은 어디로 가고요? 중국으로 가게 되고. 자, 이 고전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이 많이 확장이 됐죠. 옛날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배경이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심지어는 거기 안남, 그 베트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돼요, 이 작품에. 자, 이제 전개 부분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어떻게 두 사람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이 뜻이야.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는 거죠. 자,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척 일가가 채척의 일가족이 외적에게 붙잡혀서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외적은 지금 채척의 부인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가 여기
이렇게 여겨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 최 씨의 가족들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리산 연곡이라는 이 골짜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양식이 떨어졌어. 자, 그래서 이 채척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 근데 그 시간에 일본 놈들이 여기를 습격을 한 거야. 이 골짜기를. 그래서 이 가족들, 오경이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 부친, 장모, 이 채숙과 그다음에 심씨 다 이렇게 체포가 포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을 지금 끌고 어디까지 왔니? 섬진강까지 왔는데, 자, 여기는 부친과 그다음에 여기 채척의 이 부친이 아버지와 그다음에 장모 심씨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소홀히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을 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 바로 이 몽석과의 재회를 위한 장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까 손자 몽석이를 낳았다고 했었잖아. 어린 손자. 근데 얘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이게 소홀한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외적이 떠난 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래서 이 상태 싶어가지고, 자, 여기 심씨가 울며 채숙에게 말합니다. 자,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자, 우리 손주인 몽석이의 울음소리와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 지금 목소리만 듣고도 지금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외손주를 알아보네요. 채숙이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과연 정말 어린 몽석이다.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다. 채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는 한참 어루만졌어. 그러면서 잠시 후에 채숙이 승려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이 혜정이라는 이 승려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자, 울음소리를 듣고는 불쌍해서 거두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전쟁이 얼마나 지금 처참했으면 여기는 지금 길가에 시체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질비하게 널려 있어. 시신을 지금 수습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우연하게, 자, 혜정이라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우연하게 듣고 이 아이를 구하게 된 거야, 이 몽석이를. 자, 우리 고전 소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우연한 어떤 우연성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죠? 자, 이때 쓸 수 있는 한자 성어가 뭡니까? 하면 천우신조. 자, 하늘과 귀신이 도와줬다. 이거를 천우신조를 한자를 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실제로. 자, 채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자, 이 사람들 원래 집이 어디야? 남원이란 말이야. 전라도 남원. 자,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구는 없어? 우경이는 이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우경의 그 장면 부분입니다. 우경이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일본. 이제 일본에 간 이제 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고국, 조선 땅에는 누가만 남은 거야? 그, 여기는 여기 채척의 아버지 채숙, 그리고 장모님인 심씨, 그리고 그의 손자, 그러니까 채척과 오경의 아들인 몽석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조선에 남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경이는 지금 일본으로 끌려간 그 장면이 나와 있네요. 자, 가볼까요?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자,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입니다. 자,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기 때문에 자, 일본 장수인 소서 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지금 여기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하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을 침략하면서 배를 타고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지금 여기서 뭘로 선장으로 발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도누는 명밀한, 자, 명밀하다는 뜻이 뭐래? 총명하고 민첩한 오경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도누는 오경이를 죽이지 않았네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살생을 싫어해. 사람을 죽이는 걸,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게 살생. 이걸 싫어하고, 두 번째는 지금 도누가 이 지금 똑똑한
저기, 오경이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왜? 지금 장사배를 타고 해서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이 똑똑한 오경이를 오경이를 지금 남자로 알고 있을까요? 여자로 알고 있을까요? 아까 헤어질 때 분명히 남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도누는 이 오경이가 여자인 걸 몰라요. 남자인 줄 알아요, 지금. 그것도 약간 허약한 체질을 가진 남자로 알고 있어. 근데 애가 좀 똑똑해. 그래서 얘를 지금 항해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도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서 써먹을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도 주어서 그 마음을 안심시키게 합니다. 자, 오경이는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오경이가 자살할 생각을 할까? 바로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자, 혼자만 지금 일본에 끌려왔으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켰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려는 뜻을 결국 이루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어느 날 밤 우경이가 꿈을 꿉니다.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장육불이라는 것은 부처야, 부처. 큰 부처님이 나타나서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자,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가족들과 다시 만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암시하는 부분.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곡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정말 여긴 누가? 부처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야, 죽지 말거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전기성, 다른 말로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것을 비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더니 이 오경이에게 죽지 말고 자, 버티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란다. 자, 가족들과 만날 걸 미리 이렇게 계시를 준단 말이야. 이게 전기성. 자, 오경이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일, 가족과 이렇게 제외한 것이 전혀 없으란 법이 없어. 다 살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 도노의 집은 어디에 있는데, 자, 일본 나고야에 있는데, 자, 공간이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야? 남원에서. 그렇죠? 지금 일본 나고야까지 이렇게 배경이 확장이 됐고,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을 있을 뿐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 그 안방까지는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경이를 남자로 알고 있으니까 자, 외간 남자가 지금 자기 아내와 딸이 있는 안방까지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자, 그리고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다? 작고, 자, 병이 많은 낙골이라서,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이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하는 것이나 밥 짓는 일, 이것만 할 수 있는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랬더니 도누는 불쌍히 여겨서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장사로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겼어요. 이 항해장은 보통 어떻게 그 안에 내부적인 거니까 뭐 여기서 뭐 주방장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일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있죠? 자, 이런 일을 맡겼대요. 중국의 복건성에도 가고 그다음에 절강성 일대까지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훗날 결국 세척을 어디에서 만난다? 이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필연성을 줍니다. 이건 우연성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연하게 안남이라는 이 베트남에서 만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치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오경이가 자, 지금 이 장사배를 타고 나서 지금 중국까지 이렇게 항해를 한다는 것이 언젠가는 결국 해척을 바다에서 만나는 것은 이게 당연히 필연적인 어떤 만남의 어떤 그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채척은, 자, 이번에는 채척의 장면으로 넘어왔어요. 자, 소흥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 누구를 따라갔어? 여유문을 따라 이곳에 갔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소흥 중국까지 배경이 확장이 되었고, 자, 이 여유문은 이 채척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력자가 한 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 이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대. 그 정도로 여유문과 여기 있는 최척은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된 거죠. 자, 여유문이 자, 여기서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경히 거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유문은 그만큼 누구한테 지금 믿음을 갖는 거야? 여기 최척한테. 그러다 보니 최척한테 자기 누이 동생을 이렇게 결혼시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서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네. 그 제삿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지금. 자, 달리 이야기하면 외적의 침탈을 뭘 얘기하는 거야? 임진왜란과 또 하나, 이 정묘, 이 호란. 자, 아니, 여기 있는, 자, 또 하나 지금 뭐가 있었죠? 정유재란이죠. 자, 정유재란. 이 두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가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야. 이런 처지에 혼인, 결혼까지 해서 나 혼자 편안히 복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누구? 최척의 우리가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최척은 어떤 사람이야? 자, 자기 어떤 편의보다 가족들 걱정도 하고 오경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간접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격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자, 지금 누구 최척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 최척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건 간접 제시의 방법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임은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결혼을 권유하지는 않았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겨울 시간이 더 흘러서 여임은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네요. 자, 여태까지 누구를 의지했었는데 최척은 여유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여유문이 죽고 나니까 최척 의탁할 곳이 없어. 자, 그래서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주로 돌아왔답니다. 자, 여기 한자성어. 자,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해서 맡겨야 되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없는 것. 자, 그것이 없는 상태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고, 무친. 이렇게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자, 이게 사고 무치냐? 자, 그리고, 자, 그럼 최척은 그 이후에 뭘 했냐? 자, 양자강에도 가보고, 해수도 가보고, 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두루 돌아봤대요. 그리고 용문을 보기도 하고 우열도 구경하고 원수, 향수도 가봤고 자 배를 타고 동정호, 이 호수에도 가보고 자 그다음 악양루에도 올라가 보고 보소다에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라고? 중국의 명승지들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들이란 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현대 관광지들입니다. 관광지들. 자, 밑에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고 자, 해섬도사 왕룡이라는 사람이 왕룡 자, 이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를 하고 있대. 자, 이 왕룡은 어디 살았다고요? 이 청성산이라는 곳에 살았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 산에 은거, 숨어 지내면 은거하다, 숨어 지내다 이건데 자, 신비로운 선약, 바로 장생불사약. 그러니까 신선들이 먹는 그 장생물사약 있죠? 이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 더 나가서 술법. 어떤 술법을요? 자, 여기 있는 이 음양우에. 자, 이런 이치를 지녔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자, 지금 해섬에 살고 있는 도사 왕룡이, 해섬 도사 이 왕룡이 이 청상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선수를 지켰대. 자, 그래서 누구도 세척도 결국 어떻게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가 믿었던 조력자였던 누구도 여인도 죽으니까 자, 그래. 자, 이제 세상에 대한 뭐야? 자, 이런 지금 생각이 없어.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제?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 왕룡과 함께 그 신선수를 배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런 총나라 땅으로 막 들어가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마음만 먹었어. 자, 제가 여기다가 이게 청성산에다가 X를 친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이곳에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요. 그 이전에 누굴 만났냐? 바로 이 송우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조력자.
자, 후가 합천이고 집은 항중 용근문 안에 있었는데, 자,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물 제시 방법. 아까는 대화를 통해서 친척의 성격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자, 서술자가 누구의 성격을, 송우의 지금 어떤 성격을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제시 부분이에요.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저술을 업으로 삼았대요. 책 찍기, 책 있죠? 책을 이렇게 글을 지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저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걸 업으로 삼았대. 또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여기서 의로운 기상이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송우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부분. 자 이거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자, 친척과는 서로 직이었대요. 자, 직이라는 말. 자, 여러분들 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별표 쳐놓으시고, 한자. 이것과 같은 한자. 이 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래?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속마음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이 직이, 원래 본래 말, 직이 지우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지음, 지음이란 말이 있고, 간담상조. 자, 이것이 바로 이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직이라고 인정하는, 자, 사이였는데, 그만큼 이제 절친이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절친이었는데, 친척이 청나라 땅으로 가련다는, 자, 아까 청나라 땅 왜 가려고 했었죠? 거기 왕룡이라는 사람 만나서 신선수를 배우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는, 자, 술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 만류를 하기 위해서니까, 아, 그곳에 가지 마. 자, 그것을 이제 만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릅니다. 이 자라는 건 원래 본래 이름 말고 그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 부르는 걸 안 하고 자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이 자자를 쓴다는 거 그만큼 서로 사이가 친밀하고 가깝다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부르냐? 백승. 자, 이게 바로 이 최척의 그 잔데. 자,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만. 고금. 고금이란 옛날과 지금. 또 천하에 이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이렇게 서리법의 형태로 써놨네요. 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자,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이 불로장생에, 자, 아까 윗부분에 얘기했던, 자, 늙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는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이 산 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이거는 산에 사는 도깨비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야. 자,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오나라와 월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즐기는 게 세상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세상에 통달했다는 것은 세상 일에 자, 능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최척이 후련히 갑자기 지금 깨달았대. 무슨 생각을? 이 속세를 떠나 대한 생각을 버리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거. 자, 결국 결론적으로 자, 여기 있는 최척은 자, 여기 있는 청성산에 있는 왕룡을 만나러 갔다 안 갔다? 안 갔네요. 대신에 누구? 그 송우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결국 설득을 했죠. 자, 지금 이런 신선술 같은 거, 이게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인생 즐기면서 이렇게 여행이라 다니면서 나와 장사배를 타고 여행이라 다니세. 아, 그랬더니 갑자기 깨달아서. 자,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났다. 여기까지가 바로 전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자년 1600년 봄이었다. 여기서부터 바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기란 등장인물 사이에 뭐가 어떤 갈등이 막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위기가 되겠죠. 두 사람에게 어떤 이런 게 닥치는 부분.
자, 그래서 실제 600년이라는, 자, 이 연도를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자, 사실성을 일단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는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안남,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일본, 중국, 그다음 베트남까지 결국 공간이 어떻게 됐다? 배경이 확장이 됐네요.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 이 배는 일본 배, 자, 아까 우연하게도, 자, 이곳에 누가 와 있었던 거야? 지금 우경이가 일본 배를 타고 와 있던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오경과 재회를 할 수 있게 되는 암시한, 바로 여기도 복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자,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곱습니다. 자, 모모처럼, 자, 지그적 표현이 보이네요. 자, 이게, 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 배경을 묘사를 함으로써 자,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인데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하고 사방이 고요해서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자,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일본 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먼저 염불하는 소리. 자, 이것 때문에 자, 갑자기 지금 누가 여기 있는 친척이 울적해지게 되는 이 장면이기도 한데 자, 이게 이렇게 연계가 돼요. 자, 그 소리가 너무 구슬프게 들렸어. 누구 귀에? 친척의 귀에. 자, 그래서 일본 배에서 먼저 염불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자, 그랬더니 지금 친척이 갑자기 너무 구슬퍼졌어. 왜? 갑자기 멀리 지금 어디, 베트남까지 와 있는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슬펐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퉁소를 불게 되는 장면인데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서 앉아 자신의 신세를 생각합니다. 헤어진 가족도 그립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슬펐나 봐. 그래서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부르게 되는데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버렸어요. 이때 세척의 퉁소 소리에 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게 되었고 애처롭다? 감정이 나왔네. 자, 또 구름과 안개도 수심. 자, 수심이라는 게 뭐예요? 근심의 마음이 이렇게 잠긴 듯 했다 그랬어요. 자연물에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세척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 이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몇 개? 자, 바다, 하늘, 구름, 안개, 이 네 개, 자연물. 이걸 우리가 감정 이인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별표. 자, 이 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27페이지, 5페이지죠? 여기에서 바로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 친척의 어떤 그 쓸쓸한 감정을 지금 반영하는 사물, 감정 이인물을 모두 찾아 쓰시오 하면 이 네 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해놓으시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면 되니까 이런 거 미리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때 퉁소 소리는 결국 최척의 어떤 심리, 애처롭고 투식, 근심에 가득 찬 심리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퉁소 소리 때문에 결국 다시 일본의 배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 바로 요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가 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고는 어떻게 했대요? 지금 놀라서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문득 자,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그치더니만 잠시 후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 자, 이거는 바로 오경이가 시를 읊는 소리입니다. 자, 오른쪽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최척이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 자, 왜 얘는 지금 여기에서 여유문이 죽고 나서 지금 세상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지금 세상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 이건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평화롭다는 것을 이렇게 외려
지금 인간 세상보다는 외려 어디가 자연이 더 걱정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의 역할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 조선,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확장이 됐죠? 이 공간적 배경이 확장이 됐는데, 자, 이걸 통해 작품의 어떤 장대한 규모를 우리가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왕자교, 퉁소불제. 자, 여기 다른 나지막하고 그랬는데, 자, 이 왕자교는 지금 누구를 비유한 편이냐면, 이 왕자교는 바로 여기 있는 그 최척 있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복하게 살 때 최척과 저기 오경이가 서로 이렇게 행복한 시절에 최척이 퉁소를 불어줬던 그 시절에 이 퉁소 소리를 듣고 최척이 읊은 시, 아니 오경이가 읊은 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왕자교 퉁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자, 여기까지는 먼저 주변의 경치를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함께 탄다는 말은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국내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경, 수정의 어떤 이런 표현 방법을 쓴 부분이고요. 자, 이건 누가 읊은 거라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전에 오경이가 최척의 통소를 듣고 지은 시로서 자, 결국 지금 어떻게 오랫동안 우리 행복하게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이런 내용의 시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어디 와서 베트남에서 어떤 그 일본 배 안에서 이 오경이 어떤 여자가 오경이가 지은 그 시를 읽고 있단 말이야. 시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이 시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데? 자기와 아내 오경이밖에 알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최척과 결국 오경이가 재회를 하게 되는 계기, 바로 그 매개체가 바로 여기는 이 시가 됩니다. 시에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만 한숨 소리가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어리 빠진 사람 같이 돼버렸대요. 자,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바로 자기도 모르는 새 청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는데 자, 송우가 말합니다. 아, 왜 그래, 왜 그래? 자, 그랬더니 거듭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세 번째 물음에서야 결국 최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는데 자, 목이 막혀서 말을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질질 흘리고 있네요. 자, 이것도 최척의 어떤 심리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충격과 놀라서 지금 눈물만 이렇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바로 최척의 모습.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최척의 어떤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 자, 계속 나오네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방법이 계속 쓰이고 있구나.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해. 거기다가 방금 시를 읊었던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해? 비슷해? 자,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자, 여기 있는 최척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 일본 배, 오경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시의 내용이, 일본 배에서 읊은 시의 내용이 바로 아내 오경이가 지은 시고, 예전에. 두 번째, 지금 그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지금 한편으로 오경이가 전쟁통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 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네요. 그 정유 대란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어요. 그 자리에 이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의 성격을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자, 여기 직접 제시,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만 의기, 자, 여기서 정의감에서 우러나온 기계, 의로운 기계. 자, 이것이 넘치는 표정이 되어서 주먹으로 노를 꽝 치더니만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얘는 어떤 인물이야? 두홍은 상당히 성급하죠?
근데 우리 서술자는 여기서 두홍이가 성급한 인물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의 행동과 대화만을 들려주고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있는 두홍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간접 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각각 이렇게 밑줄을 따로 이렇게 그어놓고 다음 중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다른 것 하나 찾으시오 해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구분하는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내가 저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그랬더니 송우가 두홍을 말립니다. 야심한 이 시각에 밤이 깊었는데 자, 지금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송우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신중하면서도 되게 침착한 성격이겠죠? 자, 이 부분도 바로 간접 제시,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이때 채척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자, 과연 저 안에, 저 일본 배에 지금 우리 아내가 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기대감도 갖고 있었을 거야. 자, 이윽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국 시간의 경과가 보이네요, 또. 자, 여기서 오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두홍은 결국 자기가 직접 가서 이 상황을 알아보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까 송우가 결국 말렸다고 그래서 신중한 성격의 여기 소비자인 송우가.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채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어봤어요. 일부러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조선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조선말을 했어. 일본말이 아니라.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일 겁니다. 나 역시 지금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하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바로 같은, 어디야? 조선 출신이잖아. 자, 이런 어떤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도 반가운데 실제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 사람끼리 얼마나 반갑겠어. 그걸 얘기해요. 자, 오경은 어젯밤에, 자, 이번엔 이제 오경이가 지금 시조를 자, 시를 읊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젯밤 배 안에서 채척의 청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선 가락인데다가, 되게 귀에 안 익었단 말이야. 익었어. 그래서, 자, 그래서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서 시험 삼아서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채척과 오경이는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죠? 자,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이심전심. 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통하다. 이거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자, 또 염화 미소란 말, 염화 시중이란 말은요. 그 부처님의 어떤 미소,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이 어떤 이런 저기를 설법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웃음으로써 이렇게 했더니 그 제자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할 때 쓰는. 자, 이건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다 이거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부러 그러던 차에 밖에서 채척이 말하는 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거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허둥지둥 달려 내려왔죠? 자, 의태어이면서, 자, 이것은 음성 상징어가 되겠네요. 자, 반가운 지금 여기 누구 오경의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허둥지둥 엎어질지 배에서 뛰어내려온 장면.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채척과 우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어요. 자, 얼마나 지금 반가웠겠어요.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야.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고, 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자, 이 기쁨을 정말 피눈물까지 흘릴 정도는 아니겠죠? 자, 이걸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자, 두 사람이 그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반감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부분, 바로 이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나라 뱃사람들이, 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 중국의 뱃사람들과, 그 다음 일본의 뱃사람들 얘기하는 거였죠?
야,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 아니면 친구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런데 자, 두 사람이 지금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뭐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 부부 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들 놀라서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뭐라고요? 참 기이하다. 참도 신기해. 자, 신기하기도 하구나. 자, 하늘이 도와주고 귀신이 도왔구나. 이거 아까 한번 썼었던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호신조라고 했어요.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 거. 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대. 자, 이걸 한자성어로 전대이문. 자, 과거에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전대이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척이 부모님 소식을 묻자 오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산에서 쫓겨 내려와서 강가에 이를 때 모두 무사했었대,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해가 질 무렵 배에 올라탈 때 경황이 없어. 자, 이렇게 뭔가 여유나 형편이 없어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이때 결국 누가 헤어졌던 거야, 오경은? 그 시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 엄마 힘 씨와 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었죠? 그 앞에 부분에 우리는 알고 있어 이미. 두 사람은 몰래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어디 연곡사에서 또 누구까지 만나가지고 손자 몽석을 만나서 결국 어디로 돌아와 있어? 남원에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자 오경이는 그때 본 게 마지막이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오른쪽에 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채척과 오경이가 지금 이별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자, 정유재란이 발발했어. 그리고 채척은 여인문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가게 됐었고, 오경이는 외적인 도노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채척 오경은 베트남 포구에서 우연하게 재회를 하게 되죠. 자, 우연성이 보여지네요. 자, 이게 바로, 아니, 그 많은 날짜, 그리고 그 많은 공간 중에서도 어떻게 우연하게 딱 이 베트남, 이 항구에서 만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이 고전소설에 가끔 등장하는, 자, 우연성.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밑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통곡을 하자 보는 이들도 모두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송우가 도노에게 백금 세정을 주네요. 세덩어리를 지금 주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은이야, 은. 그래서 오경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고 싶다고 청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도누가 누구를 포로로 잡았던 거야, 처음에? 이 오경이를 포로로 잡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송우는 누구의 절친이야? 여기는 친척의 절친이잖아. 그러니까 절친의 부인을 돈을 주고, 이 백금을 주고 사겠다 이거야, 지금. 이해 되시나요? 자, 그랬더니 밑에 외려 도누가 발끈 화를 냅니다. 자, 왜 화를 낼까요? 자, 밑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가 4년이나 되었네. 자, 그렇다면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자, 오경과 채척이가 지금 헤어진 지가 벌써 4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그동안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서 내가 친형제 대하듯 지냈지. 형제로처럼 생각한 건 오경이를 뭐로 계속 알고 있던 거야? 남자를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며 자, 이렇게 떨어져 지낸 적. 자, 그래서 자, 지낸 적이 없건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자, 이제 두 사람이 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자,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내가 비록 어리석다 하지만 자, 어떤 면이 어리석어요? 지금 오경이가 지금 여자인 걸 몰랐다는 사건은 어리석어. 하지만 자, 목석. 내가 지금 여기서 나무나 돌처럼 감정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뭐가 있어, 그래도? 나도 인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자, 어찌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도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자, 결국 오경이의 몸값 받겠다, 안 받겠대? 안 받고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다, 이거야, 지금. 그러고는 돈 주머니에서 거꾸로, 돌이요? 누가? 여기는 돈우라는 사람이 거꾸로 돈을 꺼내가지고 몇량을 지금 누구한테 줘요? 오경이한테 주네요. 자, 심지어 오경이에게 인정까지 베풀고 있네요. 자, 내가 4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 자, 이렇게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 간절하구나. 자,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겪고, 자, 그래서
배필을 다시 만난 것은 너의 짝을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건 세상에 없던 일이니 내가 만일 째짝에 군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 잘 가라 사우야. 이 사우는 누구의 이름이었어? 오경의 이름이었잖아요. 돈우가 새로 지어진 이름이었는데 자 오경아 가거라 이게 몸조심 몸조심하고 이렇게 자 이걸 보면 돈우의 어떤 따뜻한 인간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성격을 이렇게 제시하는 자 이것도 바로 뭐가 된다. 자 이 등장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중에 대화를 통해 이렇게 드러낸 간접 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경이가 두 손을 맞들어 올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인 어른이 보호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사하게 이렇게 지금 누구를 만났어? 남편을 만나게 됐잖아.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자 뜻밖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자,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자,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각골난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자성어. 자, 채척 또한 재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자, 채척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로 갑니다. 이제 중국의 배를 같이 탔어요. 자, 그리고는 채척 부부를 구경하러 오는 이웃 뱃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어. 자, 그리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 비단 등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자, 이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자, 또 채청은 그 선물을 모두 받으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송우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 이때 집이 어디? 송우는 지금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따로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 채척 부부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결국 조선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야? 채척 부부는 결국 중국으로 가게 됐네요. 그 다음입니다. 채척은 아내를 찾은 다음에 행복이 너무 마음이 행복해졌어. 그러나 친척 하나 없는 먼 이국 땅에 사노라니 늙은 아버지 생각이 너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어린 아들 생각으로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때 어린 아들 이름은 누구라고요? 자,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 그 아들은 바로 몽석이죠. 자, 여기 첫째 아들 이름이 몽석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몽선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죠. 첫째 아들 이름 몽석. 이 생각이 났어. 자, 밤낮으로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마음속으로 기도할 따름이었는데, 자, 1년이 지났네요. 아들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아들 하나를 낳기 전날 밤, 장육부, 또 나타났다. 우리 오경이가 뭐 할 때, 자, 이렇게 그때 자살을 하려 할 때, 그때 나타났던 장육불이 또 나타나더니, 자, 꿈에 나타나 태어난 아기를 보니 초다이 때와 마찬가지로 등에 점이 있었어. 채척 부분은 그래서 장남 몽석이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 이름을 몽선,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결국 낳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이게 그 뒷부분에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다음부터 이렇게 이어나가기도 하겠습니다.